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가 91억 3천만 달러로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통관 수출이 50.1%, 정보통신기기가 29.8% 급증하며 흑자를 이끌었는데요. 다만 흑자 규모는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보다 34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제 중소형 증권사 중 DB금융투자가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21.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앞서 자기자본 이익률을 오는 2027년 말까지 10% 이상으로 올리고 향후 3년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최소 40% 이상을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타 증권사의 밸류업 계획보다 높은 전향적 수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를 내년 1분기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피런티어, 라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등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테슬라의 FSD 출시가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FSD 소프트웨어의 기술 향상과 판매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가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통신 3사의 주가 상승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하락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 KT와 LG유플러스도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시장이 약할 때 안정적인 실적과 고배당에 따른 주가 방어력을 발휘하는 통신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또 퍼렇게 멍든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경계 매물이 출회가 된 건데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8월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태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1년에 항상 보면은 저는 잘 가는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에코프로 그룹주, 아니면 뭐 포스코 그룹주 이런 종목들을 주력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4년도 들어서는 이제 뭐 제주반도체나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을 또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텐베거를 나도 이제 밑에서 사가지고 먹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많이들 주식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를 하다 보니까 10배가 가 있더라 이런 관점으로 주식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배 갈 종목은 저는 잘 모르지만 하지만 매매하고 나니까 그 종목은 10배가 가 있더라 이런 관점으로 현재 주식시장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핸들링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해 매월 주도주는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해 주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라고 하면은 이제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항상 주가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건 어디에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결국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남은 건 이제 죽음밖에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종목도 똑같다. 결국에는 태어났으면은 죽게 되고 죽게 된 뒤에는 또 다른 어떤 생명을 가진 종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여기 가서 또 똑같이 매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조 반도체도 끝나게 되면은 또 한미 반도체와 알테오젠이 상승을 하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알리고요. 근데 뭐 언젠가는 또 여기도 단기 어떤 고점이 나오면서 또 조정을 똑같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저는 작년에 에코프로를 굉장히 주력으로 매매했었고요.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공략했던 구간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20만 원대예요. 20만 원부터 150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매매를 꾸준히 매일매일 뭐 흐름이 나올 때마다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하지만 주가라는 게 어느 순간 이렇게 고점이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긴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긴장을 하는 이유 바탕에는 다음날 가져야 되는데 못 가는 어떤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탄력도 줄어들고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재미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여기는 알테오젠이라는 주가 실제 여기 나와서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첫 출연할 때도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을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시세 알곡을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뭐 한미반도체도 보시면 72,000원대에서 또 196,000원대까지 상승하는데 시세가 나오는 일봉상에서 나오는 구간마다 또 매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재미가 없는 구간들이 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재미가 없는 구간들 그럴 때는 또 YC라는 종목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또 계좌를 누적시켜가는 방식으로 저는 멘토가 되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장점은 그거죠. 물리는 종목이 거의 없다. 그리고 시세 알곡만 챙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유함으로써의 어떤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실제 이런 거는 좋은 케이스죠. 이렇게 이제 잠깐 옆으로 횡보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지만 실제 횡보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고 그냥 시세가 나올 때만 내가 아는 구간만 챙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 장점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지금이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마이너스가 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물린 종목도 없고 보유 종목도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떤 시세가 나올 때 아니면 시세의 초입 국면 아니면 어떤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충분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스마트하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시세의 알곡만 챙기고 계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하셔서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끝까지 함께 하시게 된다면 하락장 속에서도 또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비법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얘기해주신 종목이죠. M83 얘기해 주시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목표가에 도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 날, 그 전날이 이제 화요일이랑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출연하니까 네. 수요일 날 시초가 기준으로 이제 잡으셔도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날 25분 만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이게 조금 규정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이게 계속해서 상승하면은 이것도 제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목표가 도달하면 끝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그래도 2번 정도 언급을 드렸었고 지난주였을 겁니다. 지난주랑 지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8월 23일, 8월 27일 말씀드리고 나서 약 2차례가량 37% 그리고 33%가량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요.
실제 좀 관심 있게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방송에 나오면은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또 가격 전략을 조금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지금은 현재 조금 보수적으로 현재 좀 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M83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요. 25,700원이 시초가입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25분 만에 16% 가까운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1차 목표 주가가 5만 원이었고 5만 5천 원이 2차 목표 주가였는데 2차 목표가에는 도달 못하고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 엠텍 같은 경우에는 8월 9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9월 3일 날 바로 도달을 해가지고 목표가에 27%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8월 달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목표가에 도달을 못하면은 참 방송하기 참 뭐한데 그래도 다들 목표가에 어느 정도 도달해 줘가지고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유한양행부터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네, 이날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다가 그다음부터 방송이 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점 공략하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 중심값 정도 여기 보시죠. 이게 아마 14만 2천 원인데 사실 근데 저도 이제 하겠다 했는데 이게 분봉이나 아니면은 일봉에서 사이클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도 상당히 좀 약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저점 공략을 하겠다 내려오면은 하지만 저점이 애매한 구간에서 떨어지면은 차라리 돌아 나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이 한 번 더 저와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익을 두 차례 여기서 진입하셨든 바로바로 하루 이틀 만에 수익 가져다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윤사무엘은 종목을 진짜 잘 뽑는구나.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이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잘 보고 있구나. 시세 초입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증명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M83 같은 경우에는 이날 방송 공략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도달한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진입가가 25,700원이었고 목표가는 3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 도달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분봉으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시초가에서 진입이 가능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25분 만에 바로 3만 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M83 VI를 갔었죠, 바로. VI는 아마 여기 구간에서 갔을 텐데 바로 20분 만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공략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단비 같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 주가에는 도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 공략을 했었죠. 그래서 1차 목표 주가 23%, 24% 정도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실제 여기를 또 지지받으면 전 2차 목표 주가까지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1차 목표 주가인 5만 원 부근에서 전량타 매도 때렸습니다. 어쨌든 챙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너는 그러면 어디서 다시 진입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이 정도에서 다시 진입할 것 같아요. 4만 원대 초반 가격대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퍼 패턴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었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샤크로 떨어질 것 같아요. 대왕고래. 샤크였죠. 고래죠. 상어죠, 상어 패턴으로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4만 원대 초반이나 3만 9천 원대 후반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삽을 시추하러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좀 뭐 박스권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수렴이 되든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화성밸브라든지 한선 엔지니어링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성밸브도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 구간에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요. 바로 23,00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가는 18,660원에서 17,400원 잡아드렸었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안겨다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날 진입하고 나서 11% 그리고 지금 주가 좀 떨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목표가 도달하면은 어느 정도는 챙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격 전략을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항 받을 만한 자리이니까 제가 그렇게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항을 내가 만약에 좀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손절만 있을 겁니다. 요즘 시장에서는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를 전달하는 이유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챙겨라. 그리고 제가 또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은 발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제 방송과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계좌를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외받지 않고 시장 중심에 서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만 잘 시청하셔도 좋은 종목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셨고요.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나 유한양행 등 앞으로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응법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나왔던 이 8월의 고용보고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실업률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결국에 연준이 고민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데 뭐 지금 나스닥이 뭐 양전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뭐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시황을 제가 방송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다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시황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주봉에서 이런 식으로 밑꼬리가 달리고 다음 주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만약에라도 이번 8월 5일, 8월 초에 만약에 이렇게 말아 올리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빨리 말아 올렸는데 자, 그거를 최근에 이렇게 2주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좀 별로 좋진 않아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이런 데든 아니면은 결국에는 직전 저점 부근 위에서 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결국에는요. 그래야 시장이 이 단기 추세 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단기 추세를 유지해 준다라는 시나리오인데 근데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장은 기대했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잖아요. 여기를 뭐 쌍바닥이든 아니면은 그러면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또 저점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실제 여기를 이탈하면은 여기선 진짜 강하게 빠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금투세 폐지 좀 제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왜 힘드냐? 자, 보세요. 자,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인데 코스닥이 6조가 터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더들이든 아니면은 뭐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뭐 마이너스에서 버티면 되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누적시켜가는 어떤 계좌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6조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실제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도. 물론 올라가는 종목은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에도 비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제 주변에도 정말 큰 손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정말 뭐 월천 월억대 많이 벌어 가시는데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세금 부담이 좀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발 폐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이탈했고 되돌림 주고 지금 빠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뭐 여기서 지지를 당연히 한 번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탈하면은 정말 안 좋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도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줄까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전 좋은 말 하고 싶은데
근데 솔직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다. 근데 좋아지면은 또 열심히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자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2차 전지 테마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열린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재집권 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며 머스크가 위원장을 맡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캐즘에 시달리던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에 다시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회의적 태도가 태양광, 전기차 산업 등에 대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IRA 자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HN이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신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오늘 같은 하락장에 에코프로는 6.9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였던 에코프로 BM 오늘 5.39% 하락을 했고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시총 2위에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럴 때 저점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그로 끄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왜 하필 이때 에코프로를 가져오지? 약간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자, 에코프로가 여기가 저점이다. 아니면은 내려왔으면은 여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거래는 저는 해볼 수 있다. 해볼 생각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포지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는 저의 목표가, 뭐 손절가, 진입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자리가 조만간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지금 뭐 사실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매크로 환경도 중요하지만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오히려 이번에 민주당 그 후보인 해리스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트럼프 쪽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를 영입을 또 공식화하면서 조금 지금 과거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었어요. 2018년도, 17년도에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강경한 태도로 보여왔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 찬양론자잖아요. 근데 물론 뭐 찬양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전기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전에 또 일론 머스크랑도 사이가 안 좋았었고 실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예전에는 투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손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2차 전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공약이 완화가 또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뭐 해리스 대통령이 되든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갈 길을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관점을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하지만 순환 사이클이고요. 호황과 불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결국에 호황에는 크게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우상향 사이클을 탄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들고 뭐 고점이나 아니면 좀 어중간한 자리에서 사셨다라고 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건 사실인데 사실 저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강세 테마주로 가져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는 당연히 핫했으니까 가져왔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해볼 만한 자리가 오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에코프로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라는 게 뭐죠? 저가와 고가가 내려간다.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가가 나오고 고가가 나오고 저가가 나오고 고가가 나오고 저가가 나오고 고가가 나오고 저가가 나오고 또 고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게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가와 고가가 올라가면은 우리는 그거를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락 추세일 때는 여러분들 차라리 저점이 깨질 때 사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반등한다고 해서 따라 붙으면은 결국엔 물려요. 하락 추세에서는요. 차라리 저가가 깨질 때 사는 게 오히려 반등 먹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7만 원이냐 아니면은 뭐 한 6만 원대 중반 뭐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타점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면 여기 하나가 이제 음봉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요. 이 구간에서요. 이 구간. 정확하게는 이 구간이 음봉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사이클을 볼 때 주가가 양봉으로 간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형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음봉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형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만 원에서 한 6만 2천 원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상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다만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느냐 그건 절대 못 가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반등을 주고 나서 또 빠졌다가 이런 트렌드에서는 좀 지지를 받으면은 아마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라는 관점을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RSI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다이버전스 이런 거는 나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가격대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리 안 좋아도 반등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안 좋아도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오히려 저는 좀 사이클이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뭐 하모니 패턴도 많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략도 많이 짜드리고 그리고 저점 공략도 또 기가 막히게 도와드렸잖아요. 최근에 그런 거에 기반해서 제가 이제 어떤 전략을 오픈해 드리면은 일단 이 주가라는 게 여기서 반등을 주었고 내렸어요. 근데 자 반등을 주고 나서 되돌림을 줬잖아요. 근데 되돌림이 깊었죠. 이게 지금 한 80%까지 준 거예요. 이 저점과 이 고점에 80%까지 줬다가 반등 주고 빠졌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 14만 2천 원 정도에서는 우리가 14만 2천 원 아래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당연히 손절도 정하셔야죠. 내가 목표가가 한 25%야. 뭐 아니면은 42%야. 67%야. 그러면 나도 이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25% 정도는요. 자, 나 손절 25% 못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야죠. 그 항상 감안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4만 2,400원에서는 진입할 수 있다. 네,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는 한 10만 6천 원, 10만 한 5천 원 정도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20만 2천 원, 24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로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렇게 반등 주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가요. 가다가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면은 이탈 안 하면 이렇게 갈 텐데 어쨌든 여기 올라간다라고 해서도 여기가 무조건 저점이다. 이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근데 단기 반등 관점에서는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저와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만간 좋은 자리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그렇죠. 뉴스는 너무 안 좋아요. 뉴스는 호재도 있는데 호재는 잘 안 먹히고 그다음에 비관적인 거는 잘 먹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구체에 이어서 응급제 공장도 이제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철회가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시기엔 항상 나올 만한 뉴스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지금 앞에 놓여진 어떤 가격이나 아니면 사이클에 의해서 거래를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반등 주면은 좋은 뉴스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좋은 뉴스 나오면 또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라리 안 좋은 뉴스 나올 때 공략하는 게 하락 사이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끝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지금이 저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매매 가능하다 매수 사인을 주셨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든 아니든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어떻게 또 접근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특별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주도주 매매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주도주를 공략해야 하는 걸까요?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되게 예리했어요. 일단 저는 저만의 비기나 아니면 저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 방법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큰 수익을 주기도 하고 실제 뭐 에코프로 BM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또 대형주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수급주라고 하죠. 네,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조금 방향성이 그렇게 크게 볼 때는 틀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일단 하락장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전문가들이나 다른 분들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 기준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봤을 때는 하락장에서는 뭐 당일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지금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한 8조에서 한 9조 정도 나오면서 하락장이다. 이러면은 그때는 강한 종목을 보는 게 맞아요. 당일날 가장 강한 종목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셀로메드가 상한가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시가총액 작고 거래량 없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런 건 어차피 큰 손들도 그 종목에 못 붙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결국엔 큰 손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우리가 함께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을 매매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관점이냐면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했는데 근데 그 종목이 낙폭이 크게 되었을 때 잡는 게 훨씬 비중 실기에도 괜찮고 또 반등도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조금 수익이 잘 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시세 탄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반등 탄력 이게 필요한 건데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제 주도주 상위를 보는 게 아니라 주도주 하위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날짜가 8월 5일입니다. 8월 5일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었죠.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주도주 하위 랭킹을 살펴보면은 1등이 꼴찌입니다. 그냥 꼴찌. 꼴찌에서 1등인 겁니다. 1등이 하이닉스, 2등이 삼성전자, 3등이 한미반도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제가 그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저는 사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히든 종목은 아니었지만 강세 관련주로도 가격 전략까지 다 드렸잖아요. 그럼 이유 바탕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물론 뭐 바이오도 있을 거고요. 오늘 뭐 예를 들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잘 버텼잖아요. 그러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맞는데 다만 시장이 추세 상승이 나왔을 때 아니면은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이 재미있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포트를 잠깐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또 어떤 이슈나 아니면은 뭔가 큰 재료가 있어야 되고 거래 대금이 그걸 또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약간 재미없게 움직일 뿐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맞지만 재미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정상화가 되었을 때 그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주도주 상위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뭐 한 5종목, 탑5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핵심인데 비정상적인 시장이잖아요.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주도주 하위를 보는 게 핵심이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이런 애들이 반등 탄력이 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낙차가 클수록 반등 탄력은 강하게 나오기 때문이고, 즉 주도주였으나 현재는 가장 약한 종목, 꼴등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월 1일, 2일부터 8월 5일 때까지 가장 약한 꼴등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를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15만 6천 원 정도에서는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까지 해서 3차는 도달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2차 목표가까지 해서 23%. 그러니까 2차 목표까지 23%인데 여기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인데 여기까지는 34%까지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잘 버텼던 종목이 알테오젠도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었고 셀트리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재밌었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밌었는가? 그렇진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이런 종목을 저가에 사가지고 저는 큰 탄력을, 큰 추세, 큰 반등 탄력을 누렸다 이거죠. 자, 거기다가 비슷하게 꼴찌에서 3등이 누구였어요? 한미반도체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올해 2024년 올해 주도했잖아요,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어떤 물결에 올라타가지고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한미반도체는 그러면은 중형주에서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자, 보세요. 2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한 번에 쭉 빠져버렸어요. 10만 원까지. 여러분들 9만 9천 원까지 빠졌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그것도 한 번에 빠졌어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 1차 목표 주가 23% 이렇게 상승하는 탄력을 또 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멈춥니다.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다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갔다가 한 이틀 있다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횡보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매도를 하고 그러면 재미있는 종목들을 갈아타는 거예요. 유한양이 재밌었잖아요. 한 번에 막 30-40% 갔잖아요. 그리고 M83 신규주 많았잖아요. 신규주도 같은 거. 그런 애들은 추세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또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지수도 흐름이 안 좋고 유동성도 말라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손만 빨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타점을 기다려가지고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가지고 20-30%씩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꼴등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아닌 지금은 하락장에 맞게 강했던 주도주였으나 지금은 약한 종목들 함께 찾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주도주 하위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실 수 있겠죠. 좋은 팁을 나눠주신 것 같은데 그럼 계속해서 또 하나의 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를 또 하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매매할 거예요? 솔직히 자율주행 보면은 돈 없거든요, 그 안에. 그러면은 사실 큰 돈을 굴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종목을 매매할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야 여러분들도 계좌가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궁금증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여러분들 낙차가 나오고 나서 반등 주고 나서 그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정상적인 시장일 때는 그러면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항상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도주 상이라고 해가지고 2,50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20종목 이렇게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 안에서 결국에는 수급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는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패가 왔을 때 그리고 그 유리한 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38선 위의 형성 시 제가 보통 VI나 2차 VI 그다음에 상한가 이거 잡는 선수잖아요, 여러분들. 정상화된 시장에서는요. 그냥 매일 상한가 잡아내고 VI 가는 종목 잡아내고 그러잖아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이렇게 가져야 돼요. 요즘 시장 이러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죠. 이거 맨날 봉우리 만든 산만 만들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시장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여기 주가가 눌렸을 때 여기가 50%다.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 여기가 50%다라고 하면은 보통 38% 라인을 38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래야 돌파가 잘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그런 종목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화된 시장에서 잘 먹힌다. 추세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고요. 우상향할 때만 보는 게 맞다. 그리고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 3번 이렇게 터지면은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결국에는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 매도세를 잡아먹는 어떤 매수 세력이 나와야 결국에 거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방대한 내용인데 제가 1시간짜리 영상을 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다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다 한 번씩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3분봉에서 250억에서 350억이 터집니다. 유한양이라는 종목이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요. 자, 그다음에 이게 YSL 밴드라는 건데 추세 지표예요. 이게 우상향 하느냐, 우하향 하느냐 이걸 보는 건데 우상향 할 때 그리고 이 38선 위로 올라탔을 때 상승장악형 캔들. 그럼 여기죠. 여기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이후에 상승장악. 여기가 캔들 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타점을 잡아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 잠깐 이탈하는 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저점 걸면은 마이너스 3%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3% 걸고 버티면서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슈팅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슈팅 주는 와중에도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그럼 여기가 만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잉태형이죠. 그럼 패스. 이건 신호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고점 넘기고 1, 2 음봉 나오고 상승장악형. 그리고 나서 슝. 네, 당일 15% 상승했습니다. 1박 2일 만에 15%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타점 잡아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양행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셨다고 이렇게 인증해 주셨고 일봉상 뭐 1차 VI, 2차 VI 가는 날에도 제가 다 매매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0일 한농화성인데요. 자, 보시면은 YSL 우상향 하고 있죠. 거래대금은 이게 40억 이상이 터지면은 3분봉에서 빨간색으로 이제 불이 들어와요. 이게 튜닝을 한 건데 자, 보시면은 급등을 하고 나서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여기죠. 네, 여기서 상승 장악형. 그러면은 다음 바로 이게 3분봉 차트니까 20분 만에 바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신호가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급등하면서 여기서도 또 신호가 나옵니다. 어디서 사셨어도 네, 바로 다 대부분 다 큰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에만 거의 뭐 3번 정도 매수 신호가 나왔었고요. 그 뒤로 5에서 8% 정도의 파동은 충분히 나왔다. 3번 정도의 파동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닉스란 종목이 8월 20일 여기서 상승장악형 3번 이상 떴죠. 여기 타점입니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따도 도와드렸었고요. TDS 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YSL 밴드 우상향 하고 있고 거래량 너무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분봉에서 500억까지 터졌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거 매매 못하면은 그냥 단타할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상한가 안착하고 네,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38선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는 매매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38선 올라타고 투음봉 이후에 상승장악형. 그러면은 또 당일날 한 20분 만에 12% 이렇게 수익을 줍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EN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8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하죠.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향하고 있을 때 또 매매 공략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38선 다시 지지받고 나서 여기 올라탈 때 또 돌파로 공략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3번가량 EN셀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 27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8선 위로 올라타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0몇 %였던 것 같고 여기서도 거의 상한가. 네,
최저점에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항상 기다리면은 사실 요즘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의 싸움이긴 한데 기다리면 분명히 강한 주도주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유리한 패가 왔을 때는 그 시세의 중심에는 항상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뭐죠? 오늘 히든 종목 사실 없다고 하려고 했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저. 그래가지고 솔직히 막 재미있는 종목도 없고 그래도 어쨌든 방송에 나왔으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약간 느긋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조금 매매를 조금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는 아닌데 네. 그래도 종목의 명을 이제 보면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KTNG 가져왔거든요. 아, 네네. 약간 경기 방어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윤석열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 오늘 미쳤습니다. 시장 보면서 저도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 트레이딩 관점은 몇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와도 담배는 절대 못 끊잖아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담배가 더 늘죠,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매해 영업이익을 찾아봤더니 1조 2천억 원은 꾸준히 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 한 4에서 5% 정도 배당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하락장에 또 기복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자담배 왕자를 또 노린데요. 이게 좀 기사 제목은 참 잘 지었는데 이 전자담배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네, 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필립 모리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필립 모리스와 미국 전자담배 시판전 판매 허가 신청서 협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진출도 앞두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뉴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형주 매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중형주 매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 타점은 이런 데가 좋아요. 좋은데 지금도 나쁘진 않다. 지금 시장은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온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저항까지는 이제 12만 원대. 뭐 13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를 세워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따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히든 종목이다라는 관점이고 시초가부터 한 11만 원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2만 원, 2차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죠, 이 기업이. 그래서 매해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뭐 1조 2천억씩 꾸준히 나오는 기업인데 어쨌든 미국 진출 모멘텀이 받으면서 추가 슈팅이 나와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급등보다는 조금은 시장을 느긋하게 안정적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KTNG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 효율성위원회에 영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전지 관련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하락장에서도 빛났던 경기 방어주 KTNG입니다. 시초가에서 11만 원 선에서 분할 매수 시 12만 원 그리고 최종 14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